자, 우리가 지금 평권 시험을 쌤이 한 열흘 정도 남긴 시점에서 이 강의를 찍는데 지금 꼭 해야 될 게 뒤에 나와 있는 12주차까지에 나와 있는 연시조까지 여러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쌤이 162페이지 출세곡, 자 이거 당연히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74에서부터 177까지, 즉 장육당 6가하고 영원 12장하고 이렇게 해서 세 작품을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오늘은 학생 없이 혼자 여러분 찍고 있습니다. 좀 많은 시간을 좀 찍어야 돼서 자, 집중을 여러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162쪽. 자, 이제 출세곡서부터 자 볼게요. 자, 출세곡. 자, 얘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진짜로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보면 돼. 왜냐면 전반부의 내용이 나오기가 힘든 게, 자 보세요. 자, 나갈 출 새. 이 새라는 게 어디냐면 변방이야, 변방. 너희들 혹시 한자성어 중에서 세용지마라는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새자가 변방. 그러니까 변방이라는 게 뭐냐면 중앙이 아니라 보통 이제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접한 국경지대, 이런 걸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작품은, 자, 화자가 임금에게 명을 받는데 어디로 가냐? 너 변방에 가서 국경 지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이게 언뜻 보면 임금이 뭔가 명을 맡긴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작품은 변방으로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공존해. 일단 첫 번째, 글을 읽던 자신에게 벼슬을 줬으니까 겉으로는 역군은, 자,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하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감정,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변방으로 가는 거를 귀양 가는 거랑 거의 동일시해. 이해가?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일단 이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요. 자, 이 작품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잠깐만 얘들아. 자, 어떻게 여러분 두 부분으로 나뉘냐면, 자, 첫 번째 그 부임지. 자, 부임지. 자, 변방이지. 이게 어디냐면 경성이야. 자, 이 경성은 함경도 있습니다. 자, 부임지까지의 이제 여정이 여러 번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자, 부임지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여기서 느끼는 감회. 이게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이 앞부분은 그냥 단순히 지명 나열에 불과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그렇게 많이 없어. 그래서 쌤이 이따가 얘기했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래 일부는 내가 조금 여러 번 생략하기도 했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당연히 별표는, 자, 가사니까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주요 어휘에 대한 해석은 적어놨으니까 그냥 흐름 위주로 여러분 보면은 될 것 같아. 자, 북방 20여주에, 북쪽 지방에 20여주가 있어. 경성이 이제 화자의 부임지야. 문호런이, 자, 문홀은 외부와 교류하기 위한 통로지. 자, 그러면 첫째 줄에서는 경성은 외국과 교육하는 어때? 통로야. 자, 그래서 첫째 줄은, 자, 경성의, 자, 지리적 중요성이 여러 번 나옵니다. 치벽목민. 자, 밑에 지방관의 자격으로 군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돌봄
이 정도는 여러분 수능에 나오더라도 밑에 뜻풀이를 주니까 뭐 외우고 안 그래도 돼. 걱정하지 마. 나를 맡겨 보내시니. 주체는 당연히 임금이겠지. 임금이 이 글의 주인공인 조의인에게 의인아 너 가서 경성 가서 백성들 다스려라 라고 하는 거야. 망극한 성은을 자 여기 봐. 벼슬이 없던 자신에게 벼슬을 준 거야. 역군은이지. 갚을 일이 어려워라. 서생사업은 서생은 글만 읽는 선비를 얘기해. 글만 읽는 선비가 할 일은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선비기 때문에 글을 쓰거나 짓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고. 근데 임금이 벼슬을 준 거지. 어디로? 글로 가라고. 백수인변이 자 백수인변 벼슬을 하지 않던 사람이 변방에 부임을 하는 거야. 진실로 의외로다. 임금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어? 의외인데? 자 여기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거 없어.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거 없어. 자 이제 본사 1서부터 요게 여러분 나옵니다. 자 본사 1. 자 그 밑에서부터 이제 본사 1이야. 한양에서 경성까지 이제 이동 과정이 나오는 거지. 자, 본사 2라고 본사 2는 한양에서 자, 경성까지 가는 자, 여정이 제시가 됩니다. 자, 어디를 한번 가나 볼까? 인정전 밑에 창덕군의 정전이야. 당연히 어때? 한양이겠지. 인정전에서 배사하고 밑에 존경하는 우더들에게 공경이 받들어 살해햄. 자 일단 임금에게 절을 하고 칼을 짚고 돌아서니.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이지만 변방에 가. 다른 나라하고 어때? 국경이 딱 접해 있어. 그럼 다른 나라하고 어때? 싸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칼을 딱 받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글을 읽는 사람인데 무관으로 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때? 칼을 쓴 거겠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칼은 자 무관의 상징입니다. 자 만리 관하에 멀리 있는 국경에 있는 성이나 요새의 근처에 일친을 다 잊겠구나. 좋아. 이제부터 나는 내 한 몸 다 잊고 국경의 요새지에서 할 일을 다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자 자신의 임무에 자 충실하겠다는 자 의지가 나와요. 자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나옵니다. 흥인문. 자 이것도 이제 서울에 있는 문이야. 자 동대문 내다라. 녹양. 자 녹양 밑에 있어. 의정부 인근의 마을이야. 이제 여정이 여러분 나오는 거야. 녹양에서 말을 갈아타니 은한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인가. 아마도 이 길을 예전에 지나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자 회양. 자 회양도 이제 지명이겠지. 옛사실 기별만 들었더니 금달을 외롭게 두고. 자 금달을 외롭게 두고. 자 금달 봐봐. 오른쪽 11번. 자 권례에서 임금이 평소 거처하던 궁전의 앞문이지. 그럼 여기서 금단을 외롭게 두고라는 건 임금하고 어때? 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이 중요해. 밑줄 거. 적객은 무슨 죄인고. 밑줄 거. 자 적객은 무슨 죄인고. 이 적객이라는 말은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야. 오른쪽 12번 봐봐.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아까도 여기에 더 적었던 거야. 변방으로 가는 처지가 뭐랑 똑같아? 귀양살이하고 어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지금 뭐하고 있겠어? 한탄을 하고 있겠지. 어휴 경성으로 내가 벼슬을 받아서 가지만 거기 가는 게 귀양살이지 뭐 딴 거 있어? 어휴 내 신세. 지금 이러는 거라. 자 금달을 외롭게 두고 적객은 무슨 죄인고. 뭐 서리법 이런 건 이제 우리 촌스럽게 안 한다.
참암철령을 험하단 말 전염하오 세도를 보거든 평지인가 여기더라. 자, 그 두 줄 묶어. 참암철령을 험하다 전염하오 세도를 보거든 평지인가 여기더라 라고 되어 있지. 자, 이 두 줄이 여러분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자, 지금 이 사람이 험하고 높은 골짜기를 딱 건너가. 근데 뭐라 그랬어? 참암철령. 자, 오른쪽에 여러분 뜻풀이 나와. 그 험하고 높은 고개를 넘는 것을 험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왜? 밑에 줄 세도. 이게 이제 세상살이야. 세상살이를 보거든 평지인가 여기노라. 야, 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세상살이가 더 힘들지 그깟 높은 고개 넘는 거 그게 뭐가 힘들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줄은 자, 비교의 방법을 사용한 거야. 자, 결국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건 세상살이가 험한 봉우리를 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자, 요 얘기를 이 글의 필자가 하고 싶었던 거지. 자, 눈물을 내었었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장안이 어디인가 옥경이 가리었구나. 장안하고 옥경은 둘 다 한양을 가리키는 말, 궁궐을 가리키는 말이야. 안변 이북은 저기쯤 호지. 그래, 호지도 뜻풀이 적어놓자. 오랑캐 땅. 자, 오랑캐 땅. 자, 이 사람이 이제 조금씩 함경도에 가까웠어. 아, 저쯤은 오랑캐 땅. 우리 땅이 아니라 저기쯤은 오랑캐 땅이지. 자, 근데 그 밑에 줄 볼게요. 바삐 쓸어내어 국토를 넓히고 천리를 하니. 아마 너희들 알지? 그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천리장성 쌓은 거. 윤관, 김종서의 풍공위어를 초목이 다 아는구나 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봐. 여진족일 거야 아마. 북방에 여진족이 있었지. 그 여진족과 단판을 벌여서 여진족의 땅을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김종서는 되게 유명한 장군이었지. 이 두 사람의 공로로 여진종을 북방으로 어때? 밀어낸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 뭐를 지었어? 천리장성을 딱 지은 거지. 이 사람이 그걸 딱 바라보면서 와, 그 두 사람 없었으면 여기도 오랑캐 땅이었는데 다행히 그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우리 땅이라 오랑캐 땅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스토리가 이해 갔어? 자, 보세요. 자, 바삐 쓸어내요. 이건 앞으로 쓸어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쓸어낸 거야. 바삐 쓸어내요. 국토를 넓히고 천리장성을 쌓으니 윤관, 김종서의 매우 큰 공을 초목이다 아는구나. 자, 어떤 스토리인지 이해 갔지? 자, 좋아요. 자, 이제 다시 또 다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용은강 건너들어 정평부 잠깐 지나. 특히 여기까지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단순히 지명하고 건물 이름만 나열한 거야. 만세교를 앞에 두고 낭민루에 올라앉아 옥저. 너희들 옛날 한국사 했는지 모르겠지만 옥저라는 나라도 있었고 동해라는 나라도 있었고 부여라는 나라도 있었지. 이 부분이 아마 옛날에 옥저 지방이었나 봐. 옥저 지방을 산과 강을 면면히 돌아보니 천년 풍패의 울창 가기는 어제인 듯 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천년 풍패. 자, 밑에 6번 봐봐. 중국 한나라 유방의 고향. 여기에서는 함흥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이라서 풍패와 같다는 의미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풍패가 함경도에 어디를 말하냐면 함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얘들아, 조선이 4대주의였잖아. 그죠? 근데 너희들 조선에서는
4대주의, 즉 중국의 시초를 어디로 보고 있냐면 한나라로 봐. 한나라의 일대왕이 누구야? 유방이지. 우리 초한지에서도 배웠잖아, 얘들아. 그리고 조선의 일대왕은 어때? 누구야? 이성계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유방의 고향을 이성계의 고향에 빗대어서 여러분이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풍에는 함흥을 여러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풍패는 천년 풍패에 울창 가기는 자연의 상서롭고 맑은 기운은 어제인 듯하여라. 자, 지금 이 사람은 함흥에 와 있는 거야. 아,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게 엊그제 같아.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풍패는 자, 함흥을 가리키는 말이고. 자, 함관령 이제 또 다른 여정이 나왔지. 저문날에 마른 어이 병이 들고 만면 풍사 바람이고 산은 모래바람이지 모래바람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 자, 두 줄 묶어. 함광령 저문날에 마른 아이 병이 들고 만면 풍사에 갈 길이 멀었구나. 자, 두 줄 묶어서 자, 아직 여정이 많이 남았는데 말이 병들었어. 거기에다가 어때? 모래바람이 불어. 지금까지 여정이 어때? 굉장히 험난한 거지. 자, 그래서 이 두 줄 옆에다가는 이렇게 적어. 험난한 여정이야. 자, 부임지까지 가는 과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홍원. 자, 이것도 고을 이름이야. 고연. 고연도 어때? 고을 이름이고 천도를 바라보고 뒤에 보면 천도, 그냥 바위선 정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대물령 넘어들어 청해진. 요거는 너희들 그 발에 청해진, 저기 신라시대 때 청해진이 아니라 저 북쪽에도 어때? 청해진이 있었어. 들어서니 일도, 일도는 여기서 한도, 함경도를 말해. 함경도에 후설이요. 자, 후설은 목구멍하고 혈하는 뜻.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곳이라는 그런 뜻이야. 자, 함경도에 되게 중요한 곳이요. 남북의 요충지라. 청해진이 아마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같아. 자, 그럼 청해진에 누가 있냐? 신신정절로 이병을 베풀었으니 강궁 경로로 요해를 지키는 듯 이렇게 되어 있지. 자, 밑에 뒤에 해석을 잠깐만 봅시다. 자, 충성심이 15번 강하고 우수한 군사 예리한 무기 17번 강한함과 구센센의 군사력이 강한 것을 말하고 자 18번은 요충지를 말해. 자, 다시 앞으로 나와. 신신정절로 이병을 베풀었으니 강궁 경로로 요해를 지키는 듯. 해석돼?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는 청해진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야. 그래서 여기에 싸움 잘하는 군사들, 그 다음에 어때? 강력한 무기, 이런 걸 배치해서 이곳을 지키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뒷부분을 잠깐만 생략을 했는데 아주 조금 생략했는데 중요한 건 아니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양에서 경성으로 가는 여정이 여러분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이제 본사 3회선 본격적으로 자, 경성에서의 자, 생활과 자, 거기에서 느끼는 감회가 여러분 나옵니다. 자, 춘풍 봄바람이지. 자, 봄바람이 맑고 깨끗해서 붉은 빛, 맑고 깨끗해서 숙경, 경치지. 봄의 화려한 경치를 붙여내니 만수철림. 자, 수는 나무 숫자고 림은 수풀림이야. 자, 이제부터 잘 들어. 만수철림은 홍금이 되어 있고, 홍금은 비단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 줄.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계속 비유가 사용돼. 자, 첫 번째 비유. 자, 나무, 수풀. 자,
비단에 비유합니다. 만수철림은 홍금, 붉은 비단이 되어 있고, 자, 운도설랑은, 자, 얘는 어때? 그냥 파도 정도로 생각하면 눈 같은 파도야. 눈 같은 파도는 하늘을 경계 삼아. 자, 그러면, 자, 파도를 눈에 비유했어. 이게 여러분 어때? 설랑이야. 눈설자, 파랑. 아, 우리 저번에 현대시에서 가재미 배울 때 파랑이라는 말 배웠지. 파도. 자, 파도를 여러분 눈에 비유했습니다. 운도설랑은 하늘을 경계 삼아 분박 내정하여 대앞에 무너지니. 자, 파도가 딱 하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찰썩 하면서 파도가 부서지지. 오케이? 자, 이걸 뭐 파도의 물보라 정도로 여러분 해석을 할게. 은산이 거치는가 옥설을 날리는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서 파도가 일으키는 물보라. 자, 얘를 뭐에 비유했냐면 두 가지에 여러분 비유했습니다. 은산, 옥설에 비유한 거지. 자, 뭐가 뭐를 비유하는지 정확하게 그 대상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은산이 거치는가 옥설을 날리는가. 일단 여기까지 끊어. 자, 여기까지는 본사 3 중에서도 여기까지는, 자, 경성의 자연 풍경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경성의 자연 풍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깁같은, 자, 깁같은, 자, 깁은 여기서 비단이라는 뜻이야.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소를 치고. 자, 여기에서도 이제 또 비유가 여러분 나왔어. 자, 잔디를 일단 또, 자, 비단에 비유를 했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솔은 소나무가 아니라 뭐 장막,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돼. 자, 솔, 장막을 뭐에 비유했냐면, 자, 백운에 비유한 거야. 자, 근데 요거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비단 같은 잔디에 백운 같은 장막을 여러 번 치고, 천양묘기로, 천양묘기. 자, 화살로 버들잎을 깨는 묘한 제주야. 자, 거기서 화살로 서로 대회를 여는 거야. 잔디밭에서 화살 딱. 오케이? 승부를 다투거늘 백대 홍장은, 기생들이야, 좌우에 펼쳐져 있고, 전쟁 조슬을, 자, 거기에 나와 있는 전쟁 조슬은 오른쪽 9번 그냥 음악 정도를 확인하면 돼. 타거니, 흔들거니, 호치세요. 자, 아름다운 기녀의 어떤 용모를 말하는 거야. 추거니, 부르거니, 소화도 그지없고 풍경이 무진하니. 자, 여기까지 다 끊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본사 이 중에서도, 자, 이 사람이 거기 대빵이야. 가서 일은 안 하고, 너희들 이거 보면 북천가 생각이 난다. 기생들 옆에다 딱 펼쳐놓고, 자, 활쏘기에 그걸 딱 관람하면서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이제 이런 생활을 어때? 즐기는 거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전쟁이 없었어.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좀 이따 할게. 자, 그래서, 자, 경성에서의 흥취, 생활. 굉장히 즐겁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야. 지금 좋은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봐봐. 일춘행락이 실증남직한다마는, 자, 일춘 봄이야. 봄에 즐겁게 노는 것이 실증이 난직한다마는, 이건 해석이 실증이 났을
원래는 실증이 안 난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즐거운 게 어때? 실증이 안 나. 근데 또 뒤에 문맥을 보면 실증이 났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이건 뭐 해석이 중요한 거 아니야? 자, 향관을 바라보니 오른쪽 12번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 고향이겠지. 고향을 바라보니 오령이 가려있고 이지 지금 화자가 있는 곳 다른 땅이란 뜻이지 화자는 지금 다른 땅에 와 있잖아. 이지산천은 육진이 거의로다. 쉽게 말하면 고향 쪽 딱 돌아보면서 아유 고향 너무 멀어. 고향 지금 가려서 안 보여. 나는 이 낯선 곳에서 지금 무슨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야. 명시적관이 자 적관 동그라미 쳐 도처의 군은이로되 자 적관 잠깐만 보자. 오른쪽 12번 벼슬아치가 잘못을 저질러 어때? 좌천된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좌천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두 가지 설이 있어. 여기에 나와 있는 조우인이 원래 글만 읽던 사람인데 변방으로 부임을 받았다라는 설도 있고 이 사람이 원래 문관이었는데 무관으로 좌천됐다라는 설도 있고 두 가지 내용이 어때? 시 안에 모두 나오지.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적관은 자, 적관은 자, 변방에 있는 자신을 나타내. 이건 분명히 어때? 마이너스라고. 여기 잠깐만 보자. 이 사람은 분명히 전반부에서 자신의 신세를 뭐 한다 그랬어? 한탄한다 그랬지. 근데 이 사람은 고급이야. 이러면서도 이 글을 임금이 볼 수 있으니 역군은이라는 말을 계속 써.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해. 왜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임금 짱!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명시적관이 도처의 군은 임금의 은혜로되 임금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원신 금전을 네 아니 슬퍼하며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금전은 어때? 궁전이야. 원신은 멀언자야. 궁궐에서 멀어진 몸 자기 자신이시 네 아니 슬퍼하며 중입수음은 다시 대궐로 돌아가는 것을 어이하여 기약할까? 서리법이시 기약할 수 없다는 얘기지. 자, 지금 이 사람은 궁궐로부터 멀어진 자기 자신을 슬퍼하고 임금 곁으로 돌아갈 날을 기약할 수 없는 거지. 자, 두 줄 묶어 원신금전을 니안이 슬퍼하며 중입수문을 어이하여 기필할까? 자, 두 줄 묶어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줄은 자,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슬프다 직접적으로 드러내.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자, 평생 먹은 뜻이 전혀 없다 할까마는 나도 사내 대장부야. 어느 정도의 뜻은 갖고 있어. 진대 백수의 세월이 쉬가니 이 유배지에서 유배지는 아니지 이 부임지에서 세월이 금방금방 흘러가는 거야. 초택청비는 원사 원자 동그라미 쳐봐. 원망이라는 뜻이야. 원망도 한재이고 초택은 유배지를 여러 번 가리키는 말이야. 자, 초택청빈 오른쪽 21번 봐봐. 초택은 유배지를 가리키고 요 뜻은 유배지에서도 변함없는 충성심을 가리켜. 그런데 충성심이 있으면서도 오른쪽 한편으로는 뭐 원망스러운 마음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이곳으로 자신을 부임시켜준 임금에 대한 감사, 충성심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기가 좌천이라고 생각해, 귀양이라고 생각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도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지. 자, 됐죠? 자, 이제 마지막에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결사 부분에는 자, 어부와의 대화가 나와.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부는 진짜로 여러분 어부라고 생각하지. 물론 마지막 부분은 대화체야. 어부하고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부는 시적 화자의 대리인 정도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어부는 잘 봐.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의 문제 상황은 뭐야? 임금에게 버림을 받아서 좌천돼서 경성까지 왔잖아.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어떤 해결책이냐? 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잘 살아. 자연에서 잘 살면 돼. 오케이? 자, 해결책은 뭐냐? 세상 일에 초연해라. 자연과 함께 즐겨라. 자, 어부가 화자한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신분이 낮은 어부가 제일 높은 그곳의 경영자에게 그 부임지에서의 가장 높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 화자의 생각인 거야. 이 잔 가득 부어 이 시름 시자 이자하니 동명을 다 퍼내다 이내 시름 어이할까. 동명. 얘들아, 지금 이 사람은 술로 시름을 잊으려고 그래. 근데 동해 바다가 다 술이야. 이걸 아무리 다 처먹어도 내 시름은 잊을 수가 없어. 지금 이 사람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어부가 이 말을 듣고 자, 둘이 이제 말을 주고받습니다. 자, 대화체면서 대화적 구성이야. 대화체면서 대화적 구성. 어부가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화자가 어부한테 말을 한 거야. 야, 내가 술 먹고 잊으려고 그랬는데 저 동해 바다가 술이라고 해도 이걸 먹어도 난 이 시름 못 잊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어부가 이 말 듣고 낚싯대를 둘러매고 배전 두드리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큰 따옴표에 세살을 잊은 지 오래니 몸조차 잊었구나. 백사 모든 일의 생애는 일간죽 대직팡이 뿐이로구나. 백구 자연은 나와 벗이라 오며 가며 하는구나. 큰 따옴표 닫아. 야, 그냥 자연과 즐기면서 즐겁게 지내. 자, 이게 어부가 화자에게 하는 말 같지만 이거를 화자의 몸을 딱 둘로 나눠. 이쪽에 화자가 나 이렇게 살기 힘든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또 다른 자아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우리 여기서 그냥 행복하게 세상 일 있고 지내자.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됐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자, 출세곡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뒤로 여러분 쭉 넘겨서 자, 174쪽. 자, 이별의 장육당 윤가하고 신지의 영업 12장. 연시조인데 주제가 굉장히 간단해. 그래서 그냥 쭉쭉쭉쭉 해석만 돼도 되는 작품이라 그렇게 여러분 오래 안 걸릴 거야. 바쁘다 바빠. 혹시 모르잖아. 이 두 작품이 시험에 나올 수 있을지 유월평권.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여러분 다 해버리려고. 자, 일단 이별의 장육당.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작가가 이별이야. 이건 지금 이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장육당은 자, 이별이라는 이 글의 작가지. 자, 이별이 거처하던 집 이름이야. 자, 여기에서 총 6수의 연시조를 썼어. 6개. 그런데 6개 중에서
다행히도 두 수가 현재 전해지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총 4수만 있는 거야. 그쵸? 이게 전해졌으면 시간 모자랄 뻔해서 6수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자, 되게 반전인 게 작가가 이별이야, 이별. 이 작품은 어때? 이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연 친화야. 그리고 자연에서 한가한 삶, 유유자적. 자, 별표 하나 쳐. 그래서 내용도 여러분 짧고 주제면에서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만한 작품은 아니야. 자, 간단하게 여러분 보고 넘어갈게. 내 이미 백구야. 자연을 잊고 백구도 나를 잊네. 자, 잊고에다가 밑줄 거. 자, 여기 일수에서 자, 잊는 건 플러스가 아니라 어때?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야. 그러니까 내가 자연 속에서 지내니까 내가 자연인지 자연이 난지 이걸 여러분 까먹는 거지. 둘이 서로 잊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자, 한자 성어 하나만 적읍시다. 자연과 나하고 어때? 하나가 됐지. 자연 친화지. 무라? 일체. 자연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무라 일체. 언제나 해용을 만나면 이 둘을 가려낼 거. 별 의미 없어. 해용이라는 사람은 나와 자연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우리 둘을 누군가 구별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 작품의 주제는 아니야. 지금 자연과 내가 하나 됐다라는 무라일체가 일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자연 속에서 즐겁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 붉은 입산에 가득 빈강에 쓸쓸하대. 자, 일단 이 사람은 속세와는 일단 단절이 됐으니까 약간이야 고독감이 있을 수는 있어.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라. 외롭고 쓸쓸할 때는 낚시하는 게 최고지.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자, 세모쳐. 세상에 이득을 찾는 무리.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모는 자, 세속적 가치.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나와. 공명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모는 화자와 대비가 되는 자, 그런 사람들이야. 자, 세모를 치는 이유는 또 나와. 세상에 득 찾는 물이 어찌 알기를 바라리. 서리법. 얘들아, 세속적 가치, 공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낚시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거를 몰라. 어찌 알기를 바래.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내 귀가 시끄러우면 네 바가지 버리려면. 자, 밑에 읽어볼게. 허유와 소부의 일화와 관련된 허유는 요임금이 1000하를 주겠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였음. 자, 밑줄 읽어. 화자는 공명에 대한 제안을 받은 귀와 그 귀를 씻을 물을 담은 바가지를 이때 언급한 거야. 자, 잘 봐. 내 귀가 시끄러움, 네 바가지를 버리려면. 자, 밑에가 중요해. 네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라고 되어 있지. 자, 여기 봐. 자, 여기 보면 내 귀하고 어때? 내 귀가 있어. 그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나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너는 어때?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 자, 네 귀를 씻은 셈에 내 손은 못 먹이리 그랬지. 너는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얘기를 이 귀 안에 어때? 다 들었어. 근데 그걸 여러분 씻었어. 그럼 그 씻은 물은 깨끗해, 더러워? 더럽지. 그거는 어때? 소를 못 먹이겠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공명은 해진 신인이 벗어나서 즐겨보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자, 삼수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너한테 제발 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아라 라고 충고하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삼수가 해석이 여러분 되게 어렵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서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건 힘들어. 시험에 나오기는 조금 힘든데 그냥 우리는 이 정도. 아, 여기에 나와 있는 너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걔한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충고한다. 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돼. 자 이제 사수를 보도록 할게요. 옥계산 흐르는 물이 못은 연못이야. 연못을 이루어 달을 가두고. 자, 그 다음 어렵습니다. 자, 밑줄 거.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요게 다음 작품에도 나와. 다음 작품에도 나와서 어려워. 자, 보세요.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어. 자, 위에 줄. 옥계산에서 흐르는 물이 연못을 잃었지. 연못이 맑으면 거기에 갓을 씻고 연못이 흐리면 거기에다가 어때? 발을 씻는 거야. 자, 이게 옛날 중국에다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 중국에 보면 아이고 구런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이 사람이 구런의 어부사라는 그런 작품을 남겼거든. 오케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런이라는 사람이 어부사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자, 거기에 보면 구런사에 노래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타경가라는 노래. 자, 내가 이제부터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이거의 한 구절. 우리 다음 작품에도 나와.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중국의 구런에 있는 구런이라는 사람이 쓴 어부사 그 중에서도 타경가의 한 구절이야. 잘 보세요.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옆에다 적어. 자, 그러면 이 작품의 화자는 맑고 탁함을 구별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맑으면 뭐하고 탁하면 뭐를 한다. 이 말은 맑고 탁함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즉 맑다라는 건 옳고 탁함, 그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작품에서는 뜻이 완전히 바뀌어. 어떠한 세상 사람도 세모쳐.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을 모르래라. 얘들아, 세모 쳤지? 세모는 뭐야?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뭐를 몰라? 맑고 탁한 걸 몰라. 즉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해. 자, 그래서 여기에 사수에도 아까 얘기했던 너 있지, 너에게
자, 청탁. 즉, 옳고 그름을 판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훈계하고 있는 거야. 드디어 힘들다. 선생님 오늘 지금 앞에 재수반 2시간 수업을 하고 지금 강의를 찍는 거라 바로 힘이 좀 떨어졌더라도 좀 이해를 해. 자,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장육당 육가의 주제는 화자는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어디에 살면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풍자를 하는 충고를 하는 그런 작품으로 이 작품의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됐죠? 자, 이제 175페이지 신지의 영언 12장. 자, 별표 2개. 자, 신지의 영언 12장. 선생님, 12수나예요? 되게 오래 아니야. 이것도 자연친화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오래 안 걸려. 자. 자, 제목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거라는 걸 짐작을 해. 영언. 안 적어도 돼. 길게 끄는 말. 같은 말을 계속 길게 끌어. 12장. 자, 총 12수로 되어 있는데 12수의 내용이 그냥 길게 끊는 말. 그냥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이 작품의 주제 그냥 자연친화야. 자연친화. 똑같아. 아까 작품하고. 자, 이 작품도 자연친화. 유유자적. 자, 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계상 반구정에 반구정 동그라미 쳐. 이별에게 장육당이 있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신지에게는 반구정이 있었어. 자, 반구정은 저거 화자가 지내던 정자 이름이야. 극목소쇠, 맑고 깨끗한 풍경이 있다. 무심한 백구, 이제 맨날 나오지. 욕심이 없는 백구들은 자거 자래, 거자는 갈 거자, 레자는 올레자. 자기가 갔다가 왔다가 무슨 일인거. 백구야, 날지 마라. 네 벗인 줄 모를 거냐. 화자가 이제 반구정에 딱 있는데 갈매기들이 왔다 갔다 해. 야, 너 왜 왔다 갔다 해? 여기 있어. 나 네 친구야. 됐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일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과 하나가 됐어. 자연친화. 끝. 자, 이수. 백로주. 백로 노는 물가를 돌아들어 반구정에 돌아가니. 다시 이제 반구정에 간 거야. 장현, 긴 구름, 일공, 허공에 있는데 호월, 흰달이 천리로다. 어이야, 풍광이 이러하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서리법이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수는 자, 경치의 아름다움이야. 여기에 어때? 먹고 노는 거야. 자, 풍류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삼수. 굽어보니 천심녹수. 숫자는 물이겠지. 깊고 푸른 물. 양대하니 올려다보니 가파른 언덕. 단에 낭떠러지에 붉은 꽃이 피고 푸른 물에 백구가 나는구나. 지금 계속 색채어 나와 있는 거야. 홍아발 붉은 꽃 피고 백구가 나니 한흥 한가한흥에 겨워 하노라. 그죠? 자, 삼수는 경치의 아름다움 있고요. 한가한흥 이런 말 들어봤지.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정서, 강호, 한정의 정서가 삼수에 여러분 드러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범피중류 후후지조. 해석 몰라도 돼. 조자가 어때? 새야. 자, 새. 고차정상. 정자에는 호호지용. 동그라미 쳐. 호호지용. 옹자는 어때? 늙은이 옹자지. 호호지용. 바로 이제 화자를 가리키는 말이야. 자, 정자에 이렇게 화자가 딱 있는데 새들이 어때? 이제 깃을 치는 거야. 그 글을 보고 어때? 자기 자신을 이제 늙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득심코 특별히 다정한 이 우리 둘뿐이로세. 이제 나를 찾을 사람 없으니 너와 함께 늙으리라. 자,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의 화자는 속새를 떠나왔지. 새가 있어. 새는 당연히 백구겠지. 갈매기겠지. 야, 나는 앞으로 너랑 같이 늙겠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사수의 내용은 뭐야? 백구. 즉, 자연과 늙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나와 있는 거지. 나 세속적 가치에 욕심 안 부려. 자연과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늙을래. 라고 사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오수를 열어봅시다. 자, 오수. 이백은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지. 영시어 여산하고 여산이라는 곳에서 시를 읽고, 이 여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산의 이름이야. 잠깐만 얘들아. 자, 소부는, 소부 알지? 이 사람도 이제 중국의 유명한 사람이지. 세이어 영수라. 뭐 세이 영어 아니야? 영수라는 곳에서 세이 길을 씻었다 라는 그런 의미야. 사람이 옛날과 지금이 다른들 지치 품문 뜻조차 다르겠는가? 지치 동그라미 쳐. 우리도 영수 여산의 한 물이 되오리라. 잘 봐. 이백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있는 여산이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자연을 즐겼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소부라는 사람은 영수라는 곳에서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귀를 씻었어. 자, 사람이 고금인들, 옛날과 지금이 다른들, 지치.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지치는 뭐냐? 뜻인데 두 가지야. 첫 번째, 자연을 즐기는 거하고, 두 번째, 소부가 귀를 씻은 이유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거야. 됐어요? 자기도 그 사람처럼 마지막 줄 영수 여산에, 아마도 영수하고 여산은 지금 이 사람이 있는 반구정 주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지. 한 무리가 되겠노라.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오수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의지가 나오는 거지. 자연을 즐기면서 세속적 가치에 욕심을 두지 않고, 오케이? 자, 그 얘기가 여러분 나오는 거야. 지조와 절개는 여러분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힘들어. 자, 됐죠? 자, 육수. 연하, 아름다운 자연을 집으로 삼고, 구로, 갈매기와 해오라기로 벗을 삼아, 팔 베고 물 마시고 반구정에 누워있으니 세상의 부귀공명은 헌신인가 하노라. 자, 됐죠?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육수가, 화자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한가하게 지내는 정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이제 칠수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부터 칠수의 의미가 왜 어려운지 봐봐. 자, 아까 배웠던 이별의 장육당 윤가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 자, 맑으나 맑은 청랑파에 태을 연엽, 연잎으로 만든 배를 띄웠는데, 보세요. 타경과 한 곡조에 잠든 나를 깨우거든. 유자야, 아이야, 이건 해석이 유학하는 사람들아. 자, 밑줄 그어봐. 청탁 청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밑줄 그어. 청탁 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자, 이게 여러분 왜 되게 중요하냐면, 자, 아까 장육당 육가에서는 아까 여기도 타경가가 나왔지? 타경가의 한 구조를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맑고 탁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데,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맑고 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내가 얘기했지. 근데 여기서 뭐야? 유자야. 청탁 자취를 나는 몰라 하노라. 밑에 봐봐. 맑고 탁한 것을 나는 몰라 하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자, 이거는 해석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뭐라고 해석을 하냐? 세상에 맑고 탁한 것을 신경 쓰지 않겠다. 자, 아까 맑고가 뭐라고 그랬어? 옳은 거고, 탁함은 어때? 그런 거지. 아유, 나는 세상 일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오로지 자연에서만 살겠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아까 거하고는 어때? 의미가 다른 거지. 아까 장육당 육가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은 어때? 아유, 세상 일 시비 옳고 그름 나 신경 안 써. 이해가? 그리고 뒤집으면 여기에 나와 있는 칠수는 그냥 화자가 늘 깨끗하게 자연과 함께 자, 살겠다는 의지가 여러분 나온 거예요. 자, 해석됐지? 오케이. 자, 이제 팔수 여러분 들어갑시다. 인적이 드물고 야심, 밤은 깊었는데 반구장에 누워있으니 천심에 월도하고 다른 한가운데 떠있고 수면에 풍래 바람이 온다. 아마도 일반청의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야. 동그라미 쳐. 자, 일반청의미는 자연의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자연의 진정한 멋 정도로 해석을 해줄게. 얻은 이는 나쁜 인가 하노라. 됐죠? 자, 자연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멋을 느끼는 건 나밖에 없어. 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지. 자, 앙관하니 우러를 앙자야 우러러 보니 연비 여천 하늘에 솔개가 날고 부찰 굽어 살피니 고기여자야 고기가 물고기가 뛰어오르니 이제야 보니 상하리. 자, 동그라미 쳐. 자, 상하리 하늘의 이치. 자, 자연의 섭리.
분명하다. 하물며 광풍재월 운영 청광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야. 아름다운 자연이 어찌 끝이 있으리.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구수에서 자, 화자는 자연에서 하늘의 이치, 자연의 섭리를 이제 발견한 거야. 자, 됐죠? 자, 십수, 심사, 마음은 청천백일, 맑게겐 대낮. 생애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자, 자신의 마음을 지금 자연에 비유한 거지. 입정이 행대도 하니 올바른 자세로 도를 행하니 그 안이 대장부인가. 이 밖에 부기 빈천 위무 그 어느 위력에도 마음이 동요하랴. 무슨 말인지 알아? 부기 빈천 얘네들은 어때? 세속적 가치지? 화자는 그런 세속적 가치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십수의 내용은 자,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는 자, 대장부의 자부심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자, 세속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은 자, 대장부의 자부심이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수. 자, 도산 12곡의 일부를 빌려온 것 같아. 청사는 만고에 푸르고 흐르는 물은 밤낮으로 흐르네. 산은 푸르고 수유류 물은 흐르고 끝이 없으시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산수같이 하오리라. 우리도 산과 흐르는 물처럼 변함없지 말자. 변함없어야 된다. 그죠? 자, 변함없는 자, 삶의 태도를 다짐하는 거지. 우리도 언제나 푸르른 산처럼 언제나 흐르는 물처럼 변하지 말자. 자, 마지막 12수. 춘수, 봄이지. 춘수. 봄의 물에는 모든 연못에 가득하고 하운, 여름이지. 여름의 구름은 산봉우리들처럼 떠있네. 내지는 여러 산봉우리에 떠있네. 추월, 가을의 달은 밝은 빛을 비추고 동령, 겨울이겠지? 겨울의 산에는 수고성, 큰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네. 아마도 사시가응이 사람과 한 가지인가 하노라. 자, 그럼 일단 12수에는 자, 4계절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 4계절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야.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흥치도 이렇게 매번 달라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언 12장. 물론 길기 때문에 별표는 2개 정도로 여러분 쳐놓는 게 맞는데 뭐 상대적으로 나오기에는 주제가 여러분 너무 뻔한 작품이라 뭐 하여튼 그 정도만 여러분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쌤하고 일단 6평 전에 앞에 나온 임계탄이라는 작품을 제외하고 모든 작품에 대한 설명은 다 했어. 임계탄은 작년 수능에 나왔던 간민가하고 내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수능에는 여러분 나오기 힘든데 쌤이 육모 전에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줄 거 아니냐. 그거 정도 한 번만 읽으면 여러분 되고 임계탄은 아마 육모 이후에 뭐 쌤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 좀 따로 찍을 테니까 아마 여기까지만 하면 육모 때 별 지장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케이? 자, 중요한 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육모 전에
여태까지 나왔던 고전 시가를 쭉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